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님께도 이렇게 토론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제6회의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80년 5.18 당시 광주 IWC의 활동이라는 제목으로 양현숙 전 사무총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대이동은 반 블럭 정도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남로로 나가서 무슨 일인가 하고 답도 듣기 전에 저는 좀 그때 결혼 미혼이었었는데 약간 가서 사람들한테 알면서도 무슨 일이에요? 뭐 누구세요? 이런 것을 좀 잘 했었습니다. 근데 금남로로 나가서 약간 군인 복장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무슨 일이냐고 묻고 답도 듣기도 전에 체류탄이 아주 난무를 했는데 직격탄을 맞았어요. 그 전에는 그 체류탄 가에 있어서 그냥 도망다니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그날은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아 이러다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금남로 투자신탁 바로 옆에 황실가구가 있었는데 그 뒤쪽으로 간신히 옮겨서 사무실에 들어와서 아니 있는 대로 씻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체류탄은 그렇게 씻으면 안 된다 하네요. 예, 그랬는데 막 계속 씻었더니 이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오랜 시간 걸렸었습니다. 우리 직원 중에서 제일 높은 분 같은 분한테 가서 사정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공무원 시험 보려고 와서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계급장 높은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계급장이 더 낮은 사람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한테 가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한간에 들은 얘기는 막 갔다가 옷도 모자도 마음대로 막 입히고 하고 술 먹여가지고 공수대원들을 데려왔다는 이야기가 현실로 우리가 직시를 했었습니다. 회의를 안 해요. 왜? 의용이라고. 왜 의용이냐? 어른들은 절대 무력은 안 된다. 총을 쓰고 칼을 쓰고 이런 공수대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젊은 친구들은 죽으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다 먹으면 살아야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그 갈등이 있어가지고 두 대책회의가 오랫동안 끝까지 갈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신협의 김영철 참사가 그때는 직제가 참사했습니다. 참사가 신문지에 100만 원을 딱 싸가지고 와서 양간사 내일 상무관에서 48구 시체 장례식을 치를 돈이니까 잘 보관하소 그러고 주고 갔어요. 그래서 떨리는 마음이지만 또 내가 회계간사고 자기는 신협적이고 그래서 이제 그놈을 어디다가 어디다가 이제 숨겨놨죠. 크게 숨기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와서 이렇게 가져갈 줄을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23일 날은 그 안치된 48구 장례식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장례를 치를 수가 없게 됐었습니다. 자고 그러고 한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 옥상에 그때는 그래도 날이 좀 따뜻하고 더울 때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온갖 본다. 이제 오기만 하면 이제 소리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갖고 그날 저녁에 드디어 이제 계엄군이 광주를 진압하기 시작해서 우리 기억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을 5.18을 경험했던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 구슬핀 목소리로 저녁부터 새벽까지 광주 시민 여러분 하면서 이제 호소를 하고 그랬습니다. 5.18 때 홍보, 대자보, 기록물 이런 것을 이 친구가 그 당시에는 대자보 같은 것도 지금같이 복사기가 있으니까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 하면 짱 밀고 하나 하면 짱 밀고 그걸 가리방이라고 합니다. 가리방을 해가지고 시내 모처에다 다 그걸 했는데 그 필사를 이 박용준이가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죽었어요. 그냥 그랬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해가지고 강당에다 분향소를 마련해서 신협에 관계되신 분들도 많이 오셨었습니다.
야 5월 열흘 동안의 기록은 여기 정도 끝나고 그 뒤로 이제 근무하면서 되어진 이야기인데 합수부에서 100만 원을 가지고 와서 보관증을 쓰게 된 경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키도 크고 준수하고 잘생겼어요. 얼굴을 지금은 모르죠. 내가 누군지도 모르지만은 그 당시에 두 사람이 척척척척 들어와서 양현숙 씨가 누구냐고. 그래서 제가 기다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쫄죠. 그런 사람들이 와서 막 그때는 찾으면은 가는 거예요. 어디로든지. 와서 이제 김영철 씨가 100만 원 맡겨놓은 거 있지 하고. 그러니까 가슴이 벌렁벌렁. 있다고도 못하고 없다고도 모르고 잠깐만요. 그러고는 이제 건너편이 프로그램실이었어요. 저 이쪽에는 저 혼자 근무를 했고 이해신 총리님이 가셔버리니까 프로그램실에 가서 이 돈 여러 거 이렇게 했는데 주라고 했는데 어쩌고요. 알고 갔는데 어쩔 것이냐 줘야지. 그래 줬어요. 이제 할 수 없이 그 캐비넷 어디선가 하여튼 몰라요. 어디서는 줬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돈을 확인을 하고 가요. 어떻게 용기가 났는지 어떤 생각이었는지 지금도 그 생각하면 떨려가지고 죽겠어요. 그냥 막 가더라고요. 영수증을 주고 가셔야죠. 나는 회계간사였거든요. 회계간사가 아니었으면 아마도 그냥 줬을 거예요. 영수증을 주고 가셔야죠. 그래서 써준 것이 보관증이에요. 이게 없었으면 어땠을까? 지금도 막 소름이 막 끼치더라고요. 그래도 희망은 올바른 인식 규명과 5.18의 정신 계승, 민주화 정신의 완성을 위해 우리는 꿋꿋하게 5월의 정신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알아주기 바라고, 제가 지금도 여기서 공식적으로 바라는 바는 현대 책입니다. 이건 책. 현대사회 문제라는 이영희 교수, 한양대 이영희 교수가 쓴 현대사회 문제라는 상당히 이 정도 두께의 책인데요. 이 책을 제가 왜 그냐면 M16이 이걸 뚫고 나가가지고, M16는 여기는 총알이 요만큼 되는데 저 밖에 나가면 이렇게 커요. 근데 그 책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는 데는 조그만한데 끝에 나가니까 너덜너덜해졌어요. 그거예요. 근데 그 책을 갖고 제가 우리 사무실에 놔두고 있었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가고. 근데 누군가가 와서 나 좀 볼게.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놈을 갖고 가서 안 갖고 왔어요. 노동자들의 역사 삶을 기록하는 작업을 작년에 했었고요. 올해는 지금 광주 여성 상인분들의 또 삶과 역사를 기록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 양현숙 전 사무총장님의 발표에 대한 토론을 문기전 광주 YMCA 사무총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토론자로 명분을 잊어버리고 어찌나 생생하시고 웃다가 또 울컥해가지고 이렇게 너무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저의 토론은 굉장히 드라이할 것 같아요. 책에 있는 것처럼 이 토론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격과 체험을 기록으로 남겨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성 활동의 의미가 더욱 또 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970년대 암흑한 시기에도 광주 지역에서 YWCA와 YMCA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현재까지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사적 고비마다 광주의 현장을 지켰던 YWCA 회원들의 숱한 헌신과 노고도 생각하게 됩니다. 당시의 시대 상황에 대해 현장 상황과 진실을 담는 기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저희의 또 사례로는 지난 2020년 6월 3일 광주 IMC 창립 100주년 기념 포럼으로 5.18 민주화 운동과 기독 사회 운동 조명을 주제로 광주 YMCA 역할에 대한 포럼이 진행되었었습니다. 세계 YMCA 아시아 연맹 실행이사회인
송희동 이사님께서 포럼에서 빅데이터와 가짜 뉴스가 지배하는 시대에 크리스천 조직 공동체나 시민운동 기구도 나름의 고유한 데이터를 유지하는 것이 큰 손들에 의한 빅데이터의 독재에 휩쓸리지 않고 정신 차리고 살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발표하셨고, 효과적인 민주화는 다음에 필수적인 증거에 의하여 측정될 수 있다. 아카이브와 그것의 구성과 그 아카이브에 대한 해석에 참여하는 것과 접근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한 자크 데리다의 말처럼 정의로운 평화와 생명의 문화, 또 민주화의 인권을 추구해온 광주 IMCA의 정체성과 미래는 그 나름의 진정성 있는 아카이브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양현숙 총장님의 5월 일기는 정말 저희에게 너무 유의미하고 또 감동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좋은 발표를 해주신 양현숙 총장님께 감사드리며 제 토론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나 기록과 아카이브 구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실무자로 들어가서 일을 하고 이제 사무총장으로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제가 5.18 당시는 간사였지요. 간사였고 결혼을 해서 아이가 3살, 5살 아이가 있었어요. 어느 날이 아니라 5.18 당일날 일요일이에요. 집에 가 있는데 저희 시어머니 외출을 하셨었거든요. 전화가 왔어요. 애미야, 너 행여나 밖에 나오지 마라. 제가 단발머리를 했었어요 그때. 너처럼 생긴 여자는 다 여학생으로 생각하고 군인들이 막 두드려 패면서 차에다 싣고 간다. 절대 나오지 마라고 이렇게 굉장히 흥분하셔가지고 전화를 하셨어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죠. 그렇게 해서 5.18이 시작이 됐어요. 그동안의 이야기는 우리 양현숙 전 총장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잘 들으셨습니다. 사실 5.18은 80년 5.18이잖아요.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79년까지 긴급조치가 9호까지 발동됐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정말 그 민주화에 대한 갈망이 아주 꿈틀대고 요구되고 있었던 때지요. 근데 다행스럽게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민주화가 오겠구나, 굉장히 희망을 가졌죠. 자동차가 움직이면 엔진 소리가 나잖아요. 전혀 소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대여섯 대의 그 군용 트럭이 도착을 해서 군인들이 뛰어내리는 모습이 마치 벌 나비가 헐쩍 나르는 것처럼 이 땅에 떨어지는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들이 곤봉을 들고 저희들이 있는 쪽으로 쫓아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알게 된 거죠. 다 놀래가지고 그냥 반사적으로 왕실각으로 싹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셔터문을 쫙 내렸죠. 다 조용했어요. 한참 있으니까는 밖에서 곤봉으로 그 철로 된 그 문을 마구 두드리면서 악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숨이 멎을 것 같은 거예요. 막 죽을 것 같아.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내가 뭘 잘못했지? 왜 우리가 이렇게 숨죽이며 숨어야 해?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 다른 분들도 똑같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앞에 계신 분들이 샤타를 쫙 올리고 나갔어요. 가서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왜 이걸 두드리고 하느냐고 이제 하니까 그냥 슬그머니 뒷걸음 쳐서 가더라고요. 그래 이제 이때다 하고 저희는 이제 Y 회관으로 돌아왔지요. 왔더니 이미 이제 여러 번 들으셨습니다만은 Y 건물 건너편에 모든 곳이 학원이 있는데 군인들이 우르르니 올라가서 학생들을 타작한다는 말이 딱 맞아요. 저는 그 표현을 항상 시골에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시골에 가면 마당에다가 말린 콩을 덕석 위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도리끼리 타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탁 타닥 탁 타닥 이래요.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고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책상을 치면서 막 악을 쓰고 울었죠. 발을 동동거리고. 그리고 있으니까 이제 애들이 전부 이제 그 좁은 또 그 3층 올라가는
좁아요 계단이. 그 좁은 데를 전부 머리에다 손을 얹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건물 앞으로 저러라니 우리 와이 담 밑으로 저러라니 무릎을 꿇쳐서 앉혔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쯤에 나오는 아이가 완전히 피투성이가 돼서 나왔어요. 아까 우리 양현숙 전 총장님도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저 아이를 병원에 보내야 되겠다. 누군지도 몰라요. 아무튼 좀 높은 것 같아서 말을 했더니 저기 가서 말하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간사가 좀 데리고 가겠다 했더니 그것도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윤숙 간사가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데려다 주었지요. 광주 어떠느냐 그러면서 모금하고 있는데 뭘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메모도 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는 모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현재 실제 현황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지금 가슴에 왜 폭도라고 하는데 폭도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멍울이다. 이걸 풀어줘야지. 지금 모금이 중요한 거 아니다. 우리 하나도 배고프지 않다. 우리 아무렇지도 않다. 이제 이렇게 제가 답변도 했고 그때 그 막 힘들었던 그 상황들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조금 더 자세히 기록을 할 걸. 그냥 간략간략하게만 메모를 했던 것이 참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백년사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100주년 행사 정말 엄청난 인사들이 오셔가지고 축하해 주시고 잘 마쳤는데요. 백년사의 내용이 총 9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9장의 내용 중에 5장에 광주 YWCA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내용이 한 장으로 굉장히 이렇게 구분해서 별도의 장으로 기록할 만큼 굉장히 의미 있게 내용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압축돼서 이 토론문에 기록돼 있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둘 만큼 굉장히 YWCA 회관 그리고 우리 선배들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셨는데 이 백년사를 작업하면서 보니까 정말 많은 사진들 그리고 자료들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 아까도 또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기록물에 대한 소중함 그것들을 저 또한 이 작업을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5.18 민주화 항쟁에서의 많은 일들이 있었던 대이동 회관은 사실 지금 현재는 없고 유동 아이 회관이 지금 그 이어서 여러 가지 운동들을 하고 있는데 회관은 사라졌지만 그래도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을 또 담아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총장님께서도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YWCA가 5.18 민주화 운동 때에 민주화 운동만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이전부터 여러 가지 민중동단을 비롯해서 많은 교육 그리고 또 민주 강사들을 초청해 가지고 시국 상황을 알리는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1970년대는 광주 아이를 비롯해서 전국의 YWCA가 나라의 위기 상황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겠냐 이러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시국에 대처하는 그런 중점 사업을 채택하는 그런 또 70년대 그리고 그런 80년대를 지나면서 사실 5.18을 광주 IWC가 맞이했고 그 안에서 또 이후에 많은 민주화 운동들을 펼쳐갔다 그 말씀을 제가 이 시간에 잠깐 또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렇게 긴 세월 동안 가지고 계시면서 5.18 기록관에 이번에 기증을 하셨는데 이 차용증 속에 이 100만 원이라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100만 원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모금한 그 금액 중에 일부 100만 원을 양현숙 간사님께 어떻게 보면 보관하고 있었고 그 보관을 가지고 있던 그거를 압류해 가지고 간 거잖아요. 다행히 보관증이 있어서 이게 증거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모아진 성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법적 절차에 의해서 보관증이니까 정부에서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가 좀 들었어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보관증이니 그것도 전남 합수부 수사 성과라고 정확하게 내용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법적인 절차를 좀 잘 근거를 찾아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돌려받아서 이거를 정말 5.18 정신계승 그리고 여러 가지 정말 의미 있는 일에 사용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해봤습니다. 수 없이 플로어에서 어떤 얘기를 못 듣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5.18 민중항쟁 그리고 그 이후의 민주화운동 속에 그 중심에 여성이 있었다 다시 한번 느꼈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여성의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어떻게 기록하고 나아가서 우리 후배 세대들이 계승할 것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좀 뼈저리게 느끼고 광주여성 가족재단 5.18 기록관과 함께 할 수 있는 뭐 토론회 장이 됐든 뭐 학술대회가 됐든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우리 Y를 포함해서 여성단체와 함께 할 수 있는 5.18 아카이브 작업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